네, 웹 크롤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웹 크롤링 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웹 스크래핑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 내오는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웹 스크래핑을 할 때 어떤 자동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웹 크롤링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웹 스크래핑은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기술이고 웹 크롤링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엄밀하게 구별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를 이제 구별해서 얻는 그런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크롤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마음 자세 이렇게 적어봤는데, 크롤링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이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웹사이트를 만든 그런 그 주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좀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꺼번에 막 이렇게 가서 막 디도스 공격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천천히 좀 해서 그 사이트에 피해가 안 가도록 천천히 해야 되겠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점 슬립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 요런 코드를 중간에 삽입해 주면은 1초 동안 이렇게 잠깐 잠을 자라는 얘기 같죠. 네,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하고 너무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올 때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당연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로봇 배제 표준이라는 거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보고 크롤링 하기 전에 한번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로봇 배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에 휴먼,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규약은 각 사이트마다, 좀 큰 사이트들은 이 로봇.txt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만약 여기 적혀 있는 거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권고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여기 있는 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로봇.txt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이트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로봇.txt 요 주소로 들어가 보면은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트랜스퍼 마크트는 다 이제 좀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얼라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법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네, 여기 이제 트랜스마크트.com 요 사이트를 이제 우리가 크롤링 할 건데, 요 뒤에다가 주소창이에요. 슬러시를 하고 뭐였죠? 로봇.txt 요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별은 이제 모든 것 다 all이란 뜻이고, 그래서 허락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안심하고 이 사이트를 크롤링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웹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건데,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너뛰셔도 되고요. 일단 웹이 작동하려고 하면은 두 대의 컴퓨터가 최소한 있어야 돼요. 하나가 클라이언트라는 거고, 하나가 서버라는 건데요. 클라이언트는 뭐 손님, 고객 이런 거죠. 서버는 뭔가 이제 서빙을 하는 쪽이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가 손님이죠.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 서버 쪽에서 주인이죠. 그 식당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을 내오는, 네, 그런 프로세스랑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 응답을 합니다. 리스판스. 이런 요청을 주고 받는데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HTTP라고 하는 거예요. HTTP.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전송하는 그런 규약들을 요 HTTP 통신 규약을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손님인데,
우리가 요청할 때 요청하는 방식인데 브라우저를 들어가서 뭐 네이버.com이라든가 구글.com이라든가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서버에서는 응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네, 주소를 뭐 잘못 쳤거나 아이디를 뭐 잘못 넣거나 하면은 응답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중국집 가가지고 뭐랄까요? 짜장면이 아니라 칼국수 주세요. 그러면은 뭐 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오케이 했을 때 그때 그 숫자가 2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일단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되게 이제 기분이 좋죠. 그래서 200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개발하는 거를 우리가 프론트 엔드라고 하고요. 이 서버 쪽에서, 즉 보이지 않는 쪽에서 있는 거를 우리 백 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드에서는 HTML이라든가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뭐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뭐 API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프론트 엔드에 관련된 이러한 문법들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롤링 할 때 필요한 건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떤 웹페이지가 있으면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쌍으로 해서 쌍이 아니죠. 이 세 개가 어우러져서 웹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HTML이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구조 이런 것들이고요. HTML로 이런 구조를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쁘게 치장하는 게 CSS라는 겁니다. 그래서 CSS로 뭐 어떤 버튼이라든가 어떤 글씨라든가 색깔 크기 같은 거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CSS고, 얘가 이제 실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어우러져서 웹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의 구조를 잘 분석을 해야지 웹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눈 두 개랑 뭐 입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 구조를 만드는 게 HTML이고요. 그런데 요걸 좀 이쁘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얼굴에다가 눈은 이쪽에 또 입은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얼굴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런 건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사이트에서 여기 가면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똑같은 방금 전에 본 거 HTML, CSS,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 들어가면은 얘가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이렇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우리가 동적인 페이지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움직이긴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적인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많이 들어간 페이지는 사실은 좀 크롤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개념만 이 정도만 알아보고요. 이제 HTML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ML의 요소와 속성. CSS, 자바스크립트까지는 몰라도 이런 전체적인 HTML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HTML은요, HTML은 태그가 있는데요. 시작 태그가 있고 끝 태그가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엘리멘트가 되겠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요, H1이라고 써 있고 꺽쇠로 열고 닫았는데, 이 안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고 끝날 때 이렇게 슬러시를 넣어주면은 이 H1이라는 태그가 적용된 이런 엘리먼트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 이렇게 닫는 태그, 끝에가 있다. 근데 모든 태그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BR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요거는 이제 HTML 문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 이렇게 HTML로 문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HTML로 이렇게 닫아지고요.
그 안에 또 뭐 여기 무슨 헤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바디, 네, 이게 가장 큰 태그고 요 안에 바디에 대한 네,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H1이 있고 H1으로 닫고요. H2가 있고 H2가 닫고요. 그러면 요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요 H1, H2에 각각 요 태그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죠. 뭐 H1은 글씨를 제일 크게 하는 거고요. H2는 두 번째로 크게 하는 거가 되겠고, 요 A 태그가 중요합니다. A 태그는 여기 열고 여기 닫았죠. 앵커 태그인데 요 안에 href라는 또 이런 속성을 하나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한 칸 띄고 href라고 넣고 등호를 쓰고 이렇게 주소를 넣어주면요, 웹 주소를 넣어주면은 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 요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요 주소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태그 안에서 그 태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attribute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ref a 태그에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br, 요거는 이제 한 칸 띄라는 태그가 되겠고요. 뭐 p 태그도 이제 문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가 있죠. 이미지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네요. 이미지가 있고 img, img 뒤에는 src 소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뒤에는 href가 나온 것처럼 img 뒤에 src가 나와서 여기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 주소, 그 소스를 넣어주면은 요 이미지가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 외에 또 어떤 넓이라든가 이런 높이를 나타내는 그런 속성들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HTML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주소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런 href를 찾아서 가져오면 되고요.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런 src, 이미지에 있는 src 이런 걸 가져오면 되고, 이런 글씨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글씨가 있는 태그를 가져오면 되고, 크롤링 할 때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첫 시간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메모장에 일단 적었어요. 똑같죠? 메모장에 적어놓고 얘를 저장을 html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볼게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html 테스트라는 이름의 테스트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여기를 모든 파일로 하고요. html 확장자를 이렇게 html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 저장된 파일이 있는 우리 그 경로를 가보면은 방금 전에 수정한 날짜를 보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html .test.html 요 파일이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요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랑.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h1, h2 태그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반갑습니다를 h4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저장을 하고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반갑습니다가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고요. a 태그에 이제 href에 이러한 주소가 있고, 요 뒤에 이제 고양이 사진 보러 가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양이 사진 보러 가기.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이버에 고양이 사진이 쭉 보여지는 그런 사이트로 가게 되죠. 요 주소가 요 주소가 바로 요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요. 그렇게 웹에 있는 주소를 여기 href 속성에 넣어주면은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a 태그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집 고양이 코코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고, 요게 이미지 src에 코코 6.jpg라는 파일을 넣어놨죠. 이 파일은 제 그 로컬 그 폴더에 여기 있죠.
이 사진이죠. 네, 이 사진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 사이즈, 요 사진이 보여지게 되고요. 네. 이게 좀 너무 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300, 뭐, 400, 이렇게만 하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얘를 새로 고침하면은, 네, 사진이 좀 줄어들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사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뭐, 아까 말씀드린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뭐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로만 우리 알고 있어도 크롤링 하는 데는 거의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거를 쓸 건데, 그리고 웹 브라우저 중에 크롬을 안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크롬을 좀 설치를 하시고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개발할 때 좀 쉬운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롬을 만약에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크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검사.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고요. 또는 그냥 F12 키 있죠. F12 펑션 F12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 이제 두 개인데 여기 이제 세 개짜리가 있죠. 맨 위에 점점점 얘를 누르면은 어떤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도구 더보기, 네, 도구 더보기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개발자 도구를 여셔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냥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검사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뜨죠. 예. 또는 여기 점 3개 있는 걸 누른 다음에 도구 더보기 제일 밑에 개발자 도구 이렇게 뜨고요. 제일 편한 방법은 여기에서 그냥 F12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F12 키를 찾아서 맨 위에 있죠. 네, F12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별 3개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 편한 위치에 놓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뭐냐? 얘가 뭐냐면요. 우리 방금 전에 간단히 실습했던 그런 HTML 이 태그 여기 헤드가 쭉 나오고 이렇게 요 화살표가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걸 한 번 더 누르면은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세부 태그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르면 또 나오고 닫으면 닫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들이 어떤 HTML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먼츠 요 속성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이 부분을 일단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색깔들이 보이면서 요 오른쪽에 여기 부분이 어떠한 그 코드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 2020 있는 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요 부분이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img, src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딜리트를 해보면은 보셨어요? 여기가 없어졌죠. 네, 그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해킹을 했어요. 다음 사이트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href 네, 돼 있고 여기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라는 텍스트가 있죠. 여기를 예를 들어 다음 사이트인데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지금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개념이 있죠. 저는 제 이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이걸 바꾼 거라서 이게 지금 서버로 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바뀐 거고 실제로 이걸 다시 하면은 그대로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해서 로고가 생겨났죠. 네, 어쨌거나 이런 이미지라든가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그럼 개발자 도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기본적인 건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크롤링하는 라이브러리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